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 구축에 집중한다. 100조 원 투자는 모델 개발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GPU 등 필수적인 AI 인프라 구축에 주로 사용된다. 이는 마치 전국의 인터넷 회선을 까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은 국민 펀드와 공익성 확보를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 빠른 정책 결정과 추진력으로 뒤처진 AI 분야를 따라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끝까지 문다. CP 김 PD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정책 중에서도 대한민국 AI 신화를 만들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대기업 AI 실무 출신들이 전면에 등장한 이번 인선.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100조 원의 향방과 한국형 GPT 개발이라는 큰 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AI 정책과 인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특히 40대 AI 수석과 과기부 장관 인선의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은 다음 내용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한국형 GPT 개발과 생태계 조성, 새로운 AI 인선이 보여주는 정책 의지,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100조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의 장점과 한계, AI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현재 한국의 상황, 그리고 새로운 정책 추진 방식의 특징.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팩톡, 이번 AI 관련 인선이 좀 특이하다는 평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과거 정부에도 기업인 출신 장관이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대기업에서 AI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전면에 나선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인선에 포함되었나요? AI 수석으로 하종우 님, 그리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백경훈 LG AI 연구원장님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중기벤처부에도 LG 출신 원장님 한 분이 가셨고요. 네이버에서도 한성숙 전 대표님이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네이버 두 분, LG 두 분이네요. 특정 회사에 너무 치우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지역 안배하듯이 좀 안배하지 않나요? 네, 지역 안배는 안 합니다만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한성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IT 기술 전문가는 아니세요.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프로젝트 꽃을 이끄셨죠. 아, 프로젝트 꽃이요. 소상공인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물류나 전산 시스템, 마케팅 같은 걸 지원받는 사업이었죠? 네, 맞습니다. 동대문 디자이너분들이 좋은 옷을 만들어도 마케팅이나 영업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이버가 플랫폼을 제공해서 그분들을 꽃처럼 피어나게 돕겠다는 취지였죠.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솔루션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볼 만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게 뭔가요? 선거 때부터 AI 3강 100조 투자 이야기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불분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예상했어요. 하나는 지금 당장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 다른 하나는 오픈 AI의 GPT처럼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직접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었죠. 한국판 GPT를 만들자는 주장은 이미 잘 만들어진 게 있는데 왜 굳이 돈 들여 만드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누구한테 돈을 몰아줄 거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AI 활용에 집중하자는 주장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우리 정서나 현실에 맞는 AI를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를 검색하면 일본 땅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모델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던 거네요. 네,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 인선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게 뭔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바로 쏘린 AI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한국형 오픈 AI, 한국형 GPT를 만들고 그 안에서 AI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 방향으로 자원과 투자를 집중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와, 갑론을박이 끝났군요. 한국형 거대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임된 두 분이 평소에 이런 소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더한 인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 100조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예쁜 쓰레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던데요. 이 100조라는 돈이 왜 이렇게 크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SK가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7조 원을 투자해서 100메가와트 규모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결국 1기가, 즉 1000메가와트는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1기가요? 전기 소비량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 용량을 보통 전기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1기가짜리 데이터 센터 하나에 70조 원이 들어갑니다. 와, 데이터 센터 하나에 70조 원이나요? 외국 회사들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번에 SK가 6만 장의 GPU를 쓰는데 100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오픈AI나 메타 같은 곳은 기본 100만 장, 80만 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인프라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아, 그럼 AI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와 GPU 같은 인프라가 필수인데 우리는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다는 거네요. 마치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공학을 하고 인터넷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옛날 종이 코딩 생각난다고 할 정도예요. 카이스트에서도 AI 가르쳐 놓고 실습할 GPU가 없어서 학생들이 유튜브 보고 공부하는 게 현실입니다. 맙소사. 그럼 100조 투자는 한국형 GPT를 만드는 것 자체에 쓰는 돈이 아니라 AI 생태계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에 가깝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잘 골라주셨어요. 이거는 마치 전국의 인터넷 회선을 까는 것과 같은 기본 인프라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쁜 쓰레기 비판은 한국형 LLM 개발 자체에 대한 우려라기보다 제대로 된 인프라 없이 모델만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 없이 모델만 만들면 아무도 안 쓰는 예쁜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프라 구축은 결국 몇몇 기업의 돈과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 특혜 논란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 그래서 국민 펀드를 통해 투자 단계부터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 사용 단계에서는 모두의 AI처럼 공익성을 확보해서 특혜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 개발은 집중해서 하되 활용은 모두에게 오픈하는 방식이군요. 그럼 이 거대 언어 모델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업이나 대학생 등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을 제공하고 국산 반도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과거에 이런 조건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한 곳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혜 논란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활용 측면에서 좀 씁쓸한 이야기도 해주시겠어요? 네, 한숨이 좀 나오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공공 앱이 650개 정도 있는데 매년 13% 정도가 그냥 사라져요. 아, 감사 결과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 앱들이군요. 네, 이런 걸 보면 AI 활용에만 집중하자고 하면 또 쓰지도 않는 공공 앱이나 메타버스 같은 데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투자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AI 인프라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드시 구축해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AI 인프라, 특히 GPU 같은 건 학습시킬 때만 필요한 거 아닌가, 서비스할 때는 덜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시니컬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반도체가 돈도 많이 들고 엔비디아 거밖에 없고 인프라도 많이 필요하니까 자꾸 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만 얘기하려는 겁니다.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작은 규모만 얘기한다는 거군요. 네. 기업에서 사장님한테 GPU 사야 되는 데는 2조만 주세요 하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맞춤형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AI는 워낙 빨리 변해서 그렇게 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본기라 중요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무도 엄두를 못 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 감동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단칼에 가야 할 길을 정하고 빠르게 추진한다는 거죠. 맞아요. 로봇 AI 분야에서 이미 많이 뒤처졌다는 위기감이 있으니까요. 네. 신속한 결정과 추진력, 그리고 그 방향이
틀린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고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두를 못 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고요. 아,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까지 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군요. 네. 중동 국가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엔비디아 GPU를 못 사서 못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GPU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AI가 갈 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아직 늦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 구축에 집중한다. 100조 원 투자는 모델 개발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GPU 등 필수적인 AI 인프라 구축에 주로 사용된다. 이는 마치 전국의 인터넷 회선을 까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은 국민 펀드와 공익성 확보를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 빠른 정책 결정과 추진력으로 뒤처진 AI 분야를 따라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 이제야 좀 명확해졌네요.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 거냐, 유튜브 안에서 컨텐츠를 팔 거냐 하는 비유로 이해했는데 인프라 구축이라는 설명 덕분에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팩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복잡한 주제를 쉽고 빠르고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 단순히 모델을 하나 만들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 특혜 없이 공정하게 나누겠다는 모두의 AI 생태계 구축.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문다 CP 김PD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